우리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말 저는 우리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쉽다고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예. 지내놓고 보면은 또 주식 투자 이제 쉽다고 하시면 이제 공감 못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야 우리가 뭐 주가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많이 빠졌을 때 샀다가 또 뭐 많이 올라가면 이렇게 팔면 정말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막상 그 안에 그 들어가 있으면 현장에 힘들죠. 그렇죠. 안에서 보고 이러면은 어렵거든요. 예. 정말 그 현상에서 최선의 그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죠. 상장을 한다는 게 뭐겠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야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주면 야 성과가 나면은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약속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예. 그런데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는 자금이 필요할 때 정말 갖은 포장을 다해서 IR도 기업 열심히 IR도 하고, 하면서 홍보 많이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그 목적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입사하시죠. 정말 우리나라에는 PBR이 0. 뭐 이렇게 2, 3배짜리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예. 금융지주도 0.3배, 0. 근데 금융지주나 이런 쪽은 뭐 0.1, 뭐 2, 3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이제 기업인들이나 우리 자본시장이나 우리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나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만 되면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개선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해서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그 나라를 만들자.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기업의 종업원으로 살아가고 또 기업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기업은 또 세금의 원천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투자해주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단순히 기업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도 결국은 기업을 살리는 얘기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만이 중서민의 어떤 설 자리가 많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니쇼링이라고 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기업을 유치하고 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내쫓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법인세도 올리고 자본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문제도 올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상속증여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주 지분이 50%가 넘으면은 할증에서 한 65% 이상 증여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누구나 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절세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기자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OECD 평균에 맞춰서 한 30% 정도로 맞춰 놓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제 법인세도 OECD 평균에 맞춰서 20%대 그 다음에 자본소득세 분들도 뭐 20%대 그리고 이제 상속증여세도 한 30% 정도대 이렇게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지적하시더라고요. 30%, 20%로 낮춰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안 하겠느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20%를 매겨도 피하려고 할 거고 10%를 매겨도 피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어떻게든 뭐 절세를 하려고 하겠죠. 네네네. 그런데 세금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뭐 복지 정책을 한다든가 또 정부 주도와의 그 뭐 뉴딜 정책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네. 이런 것보다는 이게 지속성이 저는 지속성과 확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양도세 문제도 그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신설한다는 거. 예. 양도세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 우리나라도 그 양도세를 실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네. 그래서 매년 정산해가지고 가시상계해서 이익 난 거에 대해서 뭐 20%가 됐든 30%가 됐든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우리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전산상의 요건은 다 구비가 돼 있다. 네네. 시스템. 라고 이제 보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의 지금 현 그 상태나 아니면 이제 기업의 지배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양도세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기업의 어떤 그 성과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비하고 해도 난 늦지 않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도 점점 이제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한 9월인데 10월, 11월, 12월 가면 또 이제 코스닥이나 이제 시총 작은 종목들은 이른바 대주주라고 하는 이거 줄이려고 해서 또 시장의 영향이 또 커지겠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에서 매일 박스권을 움직였잖아요. 네. 2005년에 100억부터 50억, 25억, 20억, 15억, 10억으로 이렇게 줄어서 내년에 이제 3억으로 줄어드는데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세운에 노출되고 싶어 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또 절세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년 그 2,000포인트 박스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주 조건 한도가 이렇게 강화된 것이 가장 크다. 지금 해외 투자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외 투자하면 결국은 20% 정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외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감안을 이렇게 하면서도 투자를 하는데 국내에 기업에 투자해서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부 반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내 주변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주 조건 한도를 연기를 10억으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연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주 조건을 이렇게 완화시킨 것은 기업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해라.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그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나 해외 투자나 심지어는 뭐 달러 투자를 한다든가 금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국가 경제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이반자들이 정말 이 통권 정책을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수저 기업을 만드는 어떤 정책 중에 진짜 법인세 문제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자본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대주 조건도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우리 중산층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해서 그 부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그 경제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을 통해서 그 이득을 이제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근데 약간 대표님은 개인 실명으로 이제 공시가 많이 돼 있다라는 거는 개인 자금으로 투자를 많이 해 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큰 손들은 대부분 좀 법인 투자로 좀 많이 돌려놓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금적인 측면도 있고 뭐 비용을 이제 공제시킬 수도 있고 그런 유리함이 있기 때문인데 대표님은 법인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하시는 거는 더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법인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저희들은 이제 자본금이 50억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는 작고 네,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더 많고. 그렇죠. 그럼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하잖아요. 불리하지만 예. 나라가 어렵고 여러 사람들이 어렵게 사니까 많이 벌어서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네. 저희 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표님도 당연히 이제 해가 지나면 대주주 양도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그건 이제 팔아야지 내는 거구나. 예. 그 꽤 많이 내지 않으세요 그래도? 많이 내죠. 내가 돈 벌었으니까 본 거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우리 사회가 정말 희망이 있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네. 정말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 세금만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직 정착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다 누구나 다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기업인이 되고 싶어 하고 뭐 세금도 많이 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여건이라든가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야 나도 뭐 절세 이런 걸 해볼까 그러는데 뭐 그거보다는 투자자지만 항상 기업가적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항상 그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고 정말 이렇게 존경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투자할 그런 대상에 기업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어려울 때마다 기업이 그 이렇게 투자를 해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자산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배주주들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지배주들은 배당을 받지 않고 정말 월급을 이렇게 많이 연봉만 그냥 가져갈까? 수십억 받아가고 연봉도 그 한 기업만이 아니라 계열사 다 여러 받아가고. 개 계열사를 쪼개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다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는. 그리고 이제 대주주도 배당 성향이 적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 여러 나라 중에 가장
그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이제 뭐 20% 좀 넘었는데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은 45% 50%가 전부 다 배당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중국이나 일본도 35% 40%대고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쪽도 40%가 다 넘는데 왜 우리나라만이 유독 20%대일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이 외국인이나 기업인들에게 난 예속이 돼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의 그 투자자나 네. 뭐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존감을 많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주주도 이렇게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소득이 지금 분리과세가 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기업 소득 환류 세대 예. 를 통해서 또 기업에 뭐 돈이 쌓이니까 이런 돈을 가계 자산으로 이렇게 환류를 시키자. 그래서 기업 소득 환류 세제와 그 가계 소득 증제 세제를 통해서 배당 분리과세를 15.4%에서 9.9% 낮췄습니다. 그래서 한 24%까지 올랐거든요. 그게 2018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당에 관련된 그 세금을 좀 낮춰주니까 배당 성향이 올라왔다. 기업들이 그렇죠. 배당을 더 많이 하더라 이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배당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를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금수저로 키우고 금수저가 된 기업이 그 얻은 이익을 많은 주주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기업인이 아닌 우리 일반인들도 직장인이지만 또 다른 기업의 주인이 되고 그 과실을 함께 누리면서 모두가 부자 되는 사회. 네. 아주 훌륭합니다. 유토피아네요. 이번 정부도 뭐 물론 이제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려는 노력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동학개미들이 많아지면서 표도 그렇고 이쪽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자본시장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